근데 백종원 씨는 방송 활동에 너무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그 유명세에 도취해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해결 방안책을 내놓긴 했지만 네, 오늘 모신 분은 강일홍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면은 사회면 연예면 가릴 것 없이 백종원 씨, 네, 백종원 대표님이라고 해야죠. 저희는 다 주식 하는 곳이니까. 더본코리아 대표. 네, 이번에 상장해가지고 뭐 정말 이제 내가 나이가 있고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뭐죠? 대표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요. 그 말이 무색하게 지금 연달아서 계속 지금 노이즈에 휩싸이면서 주가도 그렇습니다. 추락하고 개인의 이미지도 추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백종원 씨에 대해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업가로 원래 유명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원래 이제 소유진 배우 소유진이 아내잖아요. 근데 사실 소유진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대중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방송 출연은 그보다 훨씬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90년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2013년에 결혼했고 그래서 90년대 사업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뭐 요식업까지 프랜차이즈 하다가 연예인 가족이 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그게 시너지를 좀 입었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프랜차이즈 사업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예전에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 하여튼 그래서 랜선을 통한 하여튼 되게 그때는 신기하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잠깐. 근데 이 백종원 씨 하면은 무슨 뭐 골목 상권을 살린 그다음에 지역 상권을 살린 막 엄청난 천재 사업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미지를 쌓게 해줬던 그 방송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게 갑질의 횡포였고 이게 완전히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나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방송이라는 효과가 능력이 있더라도 대중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능력은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백종원 씨는 90년대부터 사업을 해서 사실 백종원 씨 이력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직후에 이미 20살 때 알바로 자동차 딜러를 할 정도로 사업적 수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업가를 직접 뛰어들고 인테리어 사업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식업까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방송의 효과를 좀 많이 봤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방송이라는 게 대중적인 인지도를 알리고 그 사람의 대중성을 알리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내실을 기하지 않고 그 유명세만 계속 기대면 사업에 결국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번에 터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은 그냥 그 백종원 씨 혼자 그 개인 단독 드리블로 회사가 컸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아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데 시스템 하셨잖아요. 시스템은 사실은 대표라든가 거기에 리더가 잠시 문제가 있더라도 시스템대로 굴러가는 건 아무런 조직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백종원 씨는 말씀하신 대로 혼자 이렇게 드리블을 하고 오다가 본인에게 리스크가 생기는 순간 모든 게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는 것만 해도 14건이나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산지 표기 이런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작년 11월에 공모주 당시에 당일날 51,400원이면 원래 그 공모가가 34,000원인가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었었네요.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붙었던 거는 바로 방송에 대한 그 유명세, 백종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가 이제 사실 거품이 많았다 이런 지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51,400원에서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와 본 적이 올해도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26,000, 7,000 이런 절반 정도 수준인데 이런 걸 봐서 백종원 본인의 그 방송 이번에 방송 중단을 이제 선언해서 사실 극약 처방을 하긴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나 논란 그리고 또 그런 의혹과 논란 속에 주가가 또 하락하는 이런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이 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백종원 대표를 믿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네. 날벼락 같은 그렇죠.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으니까 맞습니다. 네.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요즘 아까 14건 기소가 돼서 수사받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지금 보니까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때 저도 그 유튜브로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바베큐 할 때 네, 농약 분무기로 쫙 뿌리는 거. 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신박하다 생각했었는데 네.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불법 조리 기구에 대한 논란들, 가마솥 같은 가마솥도 예를 그렇고. 들면 이거는 어떤 규격에 의해서 생산된 조리기 기구가 아니고 그냥 임의로 만든 네. 무쇠로 만든 이제 건데 물론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옛날 기준 농경사의 기준으로 보면 마당에 보통 농촌에서 막 가마솥 걸어놓고 뭐 불을 떼가지고 뭐 고기도 삶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대형 그런 뭐 행사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조리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위생법에 식약청의 어떤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은 다 불법이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영웅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정말 순식간이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우리가 또 너무 오버해서 많이 이렇게 욕을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렇게 욕을 먹을 만한 짓인가? 네. 이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 방송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인기라든가 대중성만을 보다가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하나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렇다고 봐요. 백종원 대표가 물론 25개나 되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뭐 전 직원이 728명 이렇게 네. 굉장히 큰 회사를 꾸리고 있고 지금 뭐 주식으로는 반토막 나긴 했지만 어쨌든 수천억대로 주식 상장해서 됐고 충분히 그거는 이해는 하지만 작년에 본인이 받아간 연봉이 8억 원이 넘어요. 아,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또 대주주 절대 대주주 60%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배당금도 거의 뭐 13 제가 거기 17억 얼마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많은 물론 그만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728명의 직원들의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네. 4,800 얼마 좀 되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괴리감 차이 이런 거를 대중이 이제 부자스의 객관적 수치로 그런 점에서 과연 도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런 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거의 99%가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네. 본인의 직접 직영점이 14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그런 수익에 대한 어떤 과실은 상당 부분 본인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가맹점주라든가 또 뭐 직원들 이런 쪽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번에 너무 이제까지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네. 이렇게 탈법이었구나. 아마 본인도 아마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가장 문제됐던 것들이 첫 번째 뭐 백석된장이니 농지법 네. 위반, 원산지 표기 그렇죠. 위조. 네. 이 내용만 보면은 네. 어마어마무시한 그렇죠. 네. 어떤 범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런 네. 것 같은데. 위법 사항이 이제 다 벌거졌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냥 평소에 별 생각 없이 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방송이라는 방송 이제 음식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출연을 했지만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재미도 좀 가미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는 좀 일상적인 게 아니 좀 비일상적인 거를 이렇게 많이 가미를 하다 보면 아까 예를 들면은 가마솥을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다 불법인데 이런 것도 방송으로 보여질 때는 이게 그냥 일상적인 거는 재미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불법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연루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원산지 표기라든가 네. 이런 뭐 함량 미달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래서 여러 가지 행위들 할 때는 법적인 요소 따지는 어떤 네. 뭐라 그러죠? 우리 그런 고문 변호사가 됐든 아니면 무슨 점검해주는 네. 그런 부서가 꼼꼼히 됐든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스크에 대한 네. 대책이 전혀 없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사실은 뭐 한두 개, 두세 개, 보통 이런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음식 요식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걸릴 수 있잖아요. 식당을 운영하는 그렇죠. 분들도. 그런데
14건의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지금 경찰에 돼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에 좀 가장 그 여론에 그 안티 불을 붙였던 게 전 백햄 사건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 백햄이 도대체 근데 이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냥 저도 흘려 들어가가지고 왜 그래요? 대중들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죠? 백햄, 그러니까 이제 햄 우리 소세지 들어는 있잖아요.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굉장히 뭐 즐겨 먹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 중에 하나인데 이 햄이 기존의 햄, 그러니까 스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스팸 제품 같은 거의 흡사한 건데 백햄으로 붙은 거는 아마 이제 백다방, 백종원의 어떤 그 백다방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그 백. 햄 소세지의 제품을 백햄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이 백햄이 사실 백종원의 그 제품, 백종원 회사의 제품은 저가의 이미지에 가성비 좋은 이런 걸로 인식이 돼 있거든요. 좀 값은 저렴하지만 좀 만족도는 좋다.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사실 백햄 이 부분도 국내산 돼지고기를 넣어서 함량도 좋고 맛도 더 좋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팬들이. 그러면 좀 더 싸면서도 맛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가격은 더 비싸고 네. 기존 스팸보다 더 비싸면서 맛은 뭐 별 차이가 없고 도대체 백햄의 장점이 뭐냐 이런 불만들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쏟아져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 백햄 가격 논란이 계속 확산돼 지금도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모든 거에는 원인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러한 것들만의 어떤 문제였다고 하면 그냥 하다가 이렇게 사그라들었을 텐데 사과하고 네. 계속해서 논란이 퍼지는 게 뭐 내부에 블랙리스트가 아하, 있다는 네, 등 네. 또 방송 출연자 인사 개입을 했다는 또 PD의 네. 어떤 네, 폭로 네, 뭐 이런 네, 방송도 네. 나오고 뭐 제작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아하. 논란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 대표의 기본 인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다시 네.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렇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그냥 방송을 통해서 저분의 어떤 활약상을 그냥 즐겁게 예능으로 보면 그만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이제 도대체 저 사람의 진면목이 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더 들여다보게 마련인데요. 네. 직원 블랙리스트는 뭐 고용노동부가 지금 사실 근로감독에 착수를 했고요. 2017년에 새마을 식당 점주들이 비공개 온라인 그런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라는 걸 개설했는데 사실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취업에 어긋나 방해할 목적이다. 이래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사실 뭐 인성을 어떤 뭐 특정인에게 유명인에게 인성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얼굴이 알려져 있고 또 큰 회사를 꾸려가는 대표이고 보는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그냥 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역할이 많더라도 일인의 노력으로 해서 회사를 키우고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 역할을 한 부분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재환원을 한다든지 직원을 위해서 좀만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번 사태가 나기 때문에 300억 원 상당의 어떤 무슨 가맹점주들에게 지원 책도 이제 내놓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연봉과 또 배당금을 가져가는 그런 입장, 그런 비교가 되는 이런 부분을 아마 대중들이 뭐 인성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 뭔가 그분의 새로 봤다 저런 분인가 이렇게 아마 좀 그러니까 보지 않을까. 기대치에 비해서 이제 좀 그렇죠. 실망하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우리가 기대가 컸구나. 그렇죠. 네. 하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예,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네. 장 차이라고 하긴 네, 그렇죠. 하던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혼자서 사업하는 분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그렇죠. 개인 주식 네.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그 백종원 리더십에 의해서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네. 이렇게 많이 알려질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회사의 성장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네.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올해 지금 백종원 씨가 사과한 것만 3번째입니다, 사실은. 3월 달에 2번 했고, 지난 5월 7일 날 또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번 사과에는,
방송 활동 중단. 자신의 성공 기반이 방송 활동이었기 때문에 사실 방송 활동 중단한다는 거는 엄청난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쟁 업체들에서 볼 때는 네네.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자기네들의 이익금이 됐든 아니면 매출에서 몇 프로를 엄청나게 마케팅 광고비로 써도 네네.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도 훨씬 난 거를 그럼요. 네. 돈을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출연료 받으면서 네. 하니까. 그렇죠. 백종원 또 이게 광고라는 게요. 돈을 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보다 그냥 기사로 나가는 게 훨씬 광고 효과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백종원은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그냥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돈 주고 사도 아마 엄청났을 거죠. 네, 그건 엄청난 차이인데요. 백종원은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지금 이렇게 그런 극약 처방, 방송활동 중단을 했지만 앞으로 이거를 풀어나가려면 사실은 진작에 사실은 이걸 했어야 되는데요. 방송활동에 너무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그 유명세에 도취했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순간 본말이 전도돼서 사업이 주가 되는지 방송이 주가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렇게 대처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터졌는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몇 가지 지금 해결 방안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거를 아주 충실하게 뭐 전국 뭐 순회 설명회도 하고 뭐 창원 지원 그죠? 지원책을 좀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 또 본인은 방송 활동 대신에 기업에 전념하겠다 이런 각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하는 이 상황이 서로 이렇게 양립이 아니라 아마 서로 이렇게 좀 저는 부딪힌다고 보거든요. 네. 어느 하나를 얻는다면 하나는 잃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요번에 거의 이렇게 하여튼 불난데 또 이렇게 석유 뿌리는 또 일들이 있었죠. 네. 그 책임자, 네. 그 간부의 뭐 술자리 면접, 아하, 그래서 네. 성희롱 문제까지 또 나오고. 참 사실 술자리 면접은 과거에도요. 뭐 저도 과거에만 30년 전에 우리 기업에 이제 취직하려고 뭐 면접 보면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호프집에서 단체로 이렇게 물론 이제 정규 면접은 사무실에서 끝내고 호프집에서 약간 회식 분위기로 이렇게 또 떠다른 면목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술자리 면접이 이 한 명을 여성 지원자 한 명을 술자리에 불러서 면접이랍시고 이렇게 어떤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완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 물론 백종원 자신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백종원 더본코리아 임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이런 책임도 물론 백종원 본인에게 다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엄청난 부적절한 일이다. 이 백종원의 리스크가 생기니까 이런 얘기도 같이 다 싸잡아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더본코리아에서 이번에 뭐 가맹점주들을 위한 마케팅과 뭐 300억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 뭐 방송 중단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게 뭔가 그 진실성에 대해서 또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최악일 때 면피성, 도피성, 이게 어떤 행위 아니냐. 그렇습니다. 만시지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시지탄. 좀 적절할 때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늦는 바람에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근데 백종원의 경우가 딱 그렇다고 보는 거죠. 사실 끌려가다시피 떠밀려서 이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거는 사실 이니셔티브를 본인이 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도 방송활동 중단 그 자체로 마이너스인데다가 방송활동 중단해서 대중이 백종원이 방송활동 중단해서 깜짝 놀라서 저분에 대한 어떤 쇄신의 면모를 보겠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효과를 내지 못할 거고 다만 본인이 2배, 3배 더 이렇게 무너진 걸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공력을 들여야만 이게 좀 그나마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일어나는 문제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정말 백종원 씨를 좋아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거 참 골목 뭐죠? 골목상권인가 뭐 참 재밌게 봤었는데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하여튼 그 내부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이게 정말 그 조직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뭔가 쇄신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혁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우리 진행자분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스템 그 부분은 물론 백종원 대표가 이제 절대 지분 60%, 14% 정도를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가요? 대학 동창 강모 대표라는 분이 이제 경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상 대외적인 총괄이나 또 뭐 간판이 백종원 대표이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결정이나 중대한 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경영 측면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성공한 게 어떤 방송으로 성공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진짜 기업의 어떤 실력 이런 그렇죠. 경쟁력을 같은 갖춰서, 경쟁력을 가지고 네. 성공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제 후배 중에 네. 두끼 떡볶이라고 아하. 있습니다. 창업한 네네. 친구가 그래요? 있는데, 네. 요식업이네 거기. 네네, 그것도 이제 떡볶이. 지금 네. 어제 뭐 글로벌리 아주 크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네네. 이 친구는 백종원 대표처럼 끼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 출연하고 외부 활동하고 손님 만나 이런 거 하고 싶다고 네. 대표 자리를 정말 전문 경영에게 넘기고 아하. 자기는 그 음식 메뉴 개발하는 네. 그런 어떤 직함 이거 아하. 가지고 재밌게 아하. 최대주 주면서도 네네네네.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네요. 방송 활동 열심히 하면서 네네. 전문 경영이나 이게 맡기고 아예 맡기고 분리해서. 네, 메뉴 개발이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쪽에 자기가 잘하는 잘하는 부분. 것만 또 서로 네. 이렇게 분담해서 하면 그건 참 좋은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많은 분들 투자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뭔가 이번에 과감한 쇄신 있으시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